안녕. 지난 시간에 탄소화합물까지 했지.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이루는 근간이다. 생명을 이루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 오늘은 그 탄소화합물을 토대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기적이야. 엄청난 기적이지.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의문이잖아. 어떻게 이 다양한 많은 물질이 서로 연계하게 되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게 되었는지. 생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전히 미스테리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니까. 정말 기적이야. 나는 우주 그 자체도 너무 좋아하지만 우주 너무 재밌고 빅뱅 너무 재밌고 뭐 화학도 너무 재밌고 다 재밌는데 생명 역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너무 신기해. 왜 그러는지 도대체 너무 신기해. 배워보자. 정말 기적이야.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겹쳐서 믿기지 않는 확률로 서로 협력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보자. 자, 먼저 포도당부터 해볼 거야. 우리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단백질이고 그 다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해볼 거야. 탄수화물부터를 하기 전에 그 탄수화물을 이루는 탄수화물을 만드는 기본적인 단위체인 포도당부터 한번 해보자. 단위체라는 건 뭐냐면 반복되는 반복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반복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단위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포도당이야. 포도당 들어봤니? 포도당? 우리가 먹는 녹말류, 밥류, 쌀류, 감자류 이런 탄수화물류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 포도당이 돼. 포도당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탄수화물인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자체를 그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래서 걔를 잘게 자르다가 어디까지 자르냐면 포도당까지 자르는 거야. 요 한 가닥까지. 한 육각형까지. 요렇게 자르면 얘가 이제 소장의 융털로 흡수가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포도당이라는 거야. 포도당은 결합 방식에 따라서 크게 녹말, 글리코젠, 글리코겐, 셀룰로스 이런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녹말은 보통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런 식으로 녹말 형태로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물은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지. 우리는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물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글리코젠 형태로 간에 저장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활동 대사량,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하루 동안 쓰는 총 에너지의 총량을. 그 에너지의 총량보다 우리가 더 먹잖아? 그러면 남지 에너지가. 그 남는 에너지가 요 형태, 글리코젠 형태로 바뀌어서 네 간에 저장돼요. 근데 이 저장된 걸 그날 하루 동안 써버리면 이제 괜찮은 건데 이걸 안 쓰고 남겨두잖아? 그럼 얘가 이제 좀 있다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배 아래에, 살 아래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지. 얘를 그냥 냅두면 너의 살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지. 자, 셀룰로스는 보통 세포벽의 성분이기도 하고 동물은 이 셀룰로스를 흡수하려면 셀룰로스 어차피 포도당들이니까 얘를 잘 잘라서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들면 얘도 에너지원이 되거든? 근데 동물은 보통 얘를 자르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녹말이나 글리코젠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 녹말로 바꿨다가 글리코젠으로 바꿨다가 다시 얘를 나눠서 에너지로 바꿨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셀룰로스를 먹으면 얘가 분해가 안 되니까 얘가 그냥 덩어리째 들어간단 말이야. 흡수가 안 된 채로 그냥 그게 들어갔다 나와. 섬유질이라고도 말하는 것들이야. 이런 섬유질. 그냥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애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 많이 먹어야 배변 활동스가 아주 잘 되면서 니네가 똥을 잘 싸는 거거든. 왜냐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째 니네 대장에 들어가. 소장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니까 대장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대장으로 넘어가서 더 소화가 안 된 이 덩어리들이 너의 덩과 함께 섞이면서 너의 덩을 이렇게 막 휘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덩이 딱딱해지지 않고 덩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그런 원리로 니네가 이 섬유질을 먹으면 덩이 잘 나왔던 거야. 따봉. 자, 방금 말한 것처럼 녹말과 글리코젠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능을 해. 이건 식물이 저장하는 방식.
이건 동물이 저장하는 방식. 식물이 저장하는 방식은 녹말, 동물이 저장하는 방식은 글리코젠, 글리코겐 뭐 그런 거야. 그리고 셀룰로스는 섬유질이라고도 말하고 식물에 있는 거. 동물은 보통 얘를 분해할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먹으면 뭐 똥 속에 그냥 똥이랑 같이 휘저어지다가 밖으로 나온다. 뭐 그 정도. 이제 요 다음 이제 단백질을 해보자. 오늘 할 거의 메인은 실은 단백질이야.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물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물은 어떻게 보면 혈액이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물을 쫙 빼고 나와서 남는 우리의 그 살덩어리는 대부분이 단백질이거든. 피를 제외한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이고 약간의 지방 그리고 더 약간의 탄수화물인 거야. 지방이 약간이 아닌가? 그 약간이라고 할 수 없나?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보통 체지방률이라고 하면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일반적인 거거든. 근데 20에서 30이 물을 포함한 건가? 모르겠다. 괜히 모르는 얘기했네. 헷갈렸다. 미안해. 자, 아무튼 단백질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런 부분, 이런 거지. 우리 단백질이 보통 뭘 만드느냐? 효소, 호르몬, 또 항체,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의 성분이 되는 거지. 뭔지 몰라도 다 중요한 것 같지? 다 중요해. 생명활동에 너무나 중요해. 효소는 촉매, 생체 촉매라고도 하는,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이 아예 굴러가지가 않아. 근데 이 효소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니네가 조금만 열이 나잖아? 얘 보통 36.5, 37도 정도의 체온을 갖고 있는데 얘가 38도, 39도만 되면 이 예민한 효소가 제대로 일을 못해. 그래서 니네 몸이 아프고 자칫하면 막 죽을 수 있고 이런 거거든. 엄청 중요한 아이야. 호르몬은 말할 것도 없지. 호르몬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항체는 뭔지 알지? 병원군이 들어갈 때 걔랑 싸우는 애, 너무나 중요한 애들. 헤모글로빈도 뭔지 알아? 피 속에 있으면서 산소가 들어오면 그 산소를 갖고 폐에서 막 몸 곳곳으로 산소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애가 헤모글로빈이야. 택배사, 택배 직원, 쿠팡맨 같은 애인 거지. 너무나 다 중요한 애인 거 알겠지? 단백질이 우리 몸 이렇게 중요하게 구성한 애들이라고. 중요하지? 이 중요한 단백질이 뭔지를 차근차근 배워보자. 재밌어. 되게 재밌지 않냐? 자, 아까 녹말, 글루코젠 같은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뭐였어? 포도당이었지. 그런 것처럼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즉 단백질, 엄청 큰 분자인 고분자인 단백질을 쪼개다 보면 반복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미노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보통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아미노산 형태가 되는 거거든. 뒤에서 자세히 할게. 요게 아미노산의 모양이야. 어때? 귀엽지? 아주 귀엽게 생겼어. 화학식, 분자식이나 이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솔직히 보자마자 짜증날 거야. 근데 짜증을 내지 말아야 돼. 짜증을 내지 말아보자 한번. 짜증을 내지 한번 말아보자. 이거 되게 단순한 구조야. 이게 뭐가 단순해요? 뭐 선도 왜 이렇게 많고 뭐 C랑 R이랑 그러지 마. 우리 그러지 마. 촌스럽게 그러지 말자.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이 정도 단순한 거야. 먼저 아미노산이란 이름부터 보자. 아미노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미노기를 가진 산이란 뜻이야. 산 알지? 산 염기할 때 그 산이야. 우리가 이렇게 COOH 어떤 분자에 요게 붙어 있으면 우리 요 부분을 카복시기, 칼복시기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이 카복시기가 붙어 있는 애가 산의 성질을 가져. 산 염기할 때 얘가 어디 붙어 있는 애냐면 아세트산에 붙어 있는 애야. 아세트산, 식초에 붙어 있는 애라고. 그래서 얘가 산의 성질을 가져서 얘가 붙어 있으면 보통 무슨 산 이렇게 말해. 알겠지? 그래서 아미노산의 이 산은 얘가 붙어 있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지? 그냥 COOH야. 이중결합, 단일결합이긴 한데 그냥 COOH라고. 이게 카르복시기 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아미노산 할 때 이 아미노기는 요 부분 요렇게 되는 애를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 뭐랑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 암모니아랑 이름이 비슷하지 않니? 비슷하지? 안 비슷해? 비슷할 거야. 암모니아의 분자식이 바로 요거야. NH3. 이 NH3에서 얘 하나 떨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팔이 돼서 여기에 붙은 거. 그걸 바로 아미노기라고. 아미노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요 NH2가 붙은 거.
이 부분을 바로 아미노기라고 해서 아미노기가 붙은 산 해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 아미노산은 총 20종류야. 20종류,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되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어떻게 20종류가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요 R을 우리가 알킬기라고 불러 보통. 요 R이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 그래서 R이 20종류인 거지. 요거 이해해?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아미노산의 기본형은 요렇고 요 R이 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고 아미노산은 총 20종류다 라는 것까지. 됐어? 오케이. 자,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은 요거. 바로 두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해서 요게 만드는 과정. 요 과정을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결합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러면 보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너무 더러운데? 이게 깨끗하게 다시 해보자. 깨끗. 자, 깨끗해. 요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는 과정인데, 요게 방금 봤던 아미노산인 거 알겠지? 요 COH, 요게 카복식이, 아미노기. 그래서 아미노산. 요 R1은 요 R2랑 구분짓기 위해 1, 2를 한 거야.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라는 거지. 얘 역시도 똑같이 여기 COOH 카복식이 여기 NH2 아미노기가 있는 거야. 여기선 그냥 H2N이라고 쓰고 여기는 이렇게 펼쳐 쓴 거야. 그냥 설명하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뭘 쓰든 상관없어.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 카복식이의 OH랑 아미노기의 H가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N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결합을 해버리는 거지.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 나오고 요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고 요 부분을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어렵지 않아. 재밌지 않니? 신기하잖아. 안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고 재밌는 건 이렇게 결합을 했잖아? 그래도 여기에 여전히 카르복시기가 있고 여기에 여전히 아미노기가 있어서 얘는 또 다른 카르복시기랑 또 펩타이드 결합을 할 수 있고 얘는 또 다른 아미노기랑 또 펩타이드 결합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면서 고분자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고. 알겠어? 야, 이해해줘라. 이거 재밌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아미노기들이 쫙 연결된 거.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이어지면 단백질이 되는 거야. 우리는 요 단위를 또 이렇게 부르거든. 2개면 디펩타이드, 3개면 트라이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불러. 디펩타이드 할 때 디펩타이드, 3개일 때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부르거든. 2개란 뜻이야, D는. 다이라고 읽기도 하고. 2개란 뜻.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는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펩타이드. 뭐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엄청 많아지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폴리는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자, 됐고요. 단백질까지 했으면 요번엔 핵산이라는 걸 배워보자.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의 모습을 구성하고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 애들, 우리 몸 그 자체라면 핵산은 우리 몸을 그냥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되면 죽잖아.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한 달 정도면 거의 60-70%가 새로 바뀌어. 몰랐지? 4년인가 되면 거의 우리 몸의 99% 이상의 세포가 싹 바뀌고. 맞나? 4년인가? 내가 확실치가 않네. 미안해. 내가 책을 안 보고.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0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세포 수준에서 봤을 때 완전 다른 존재라는 거야.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니? 왜냐면 10년 전에 너는 코찔찔 꼬꼬마였고 지금의 너는 제법 컸으니까. 그럼 이건 어때?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키도 똑같고 외형이 거의 변화가 없거든? 근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세포 수준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과 나 10년 전에 정상곤과 지금의 정상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포가 전혀 다른 세포인데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핵산이라고.
같은 세포, 같은 형태의 세포를 만들어 주려면 같은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늘 요 설계도로 요 세포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설계도, 내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바로 핵산이라고. 이 핵산 덕분에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 이거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보자. 핵산. 핵산은 그게 두 종류. DNA와 RNA인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만 우리가 풀 네임을 한번 써봐야 돼. 풀 네임을 써봐야 돼. 써보자. DNA는 일단 얘네 둘을 핵산이라 그랬잖아. 핵산이 왜 핵산이라고 부르냐면 요게 이 부분이 바로 핵산이야. 바로 뉴클레익 핵산 애시드. 이게 바로 핵산이란 뜻이거든. 근데 DNA는 뭐냐면 RNA부터 하자. RNA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DNA는 리보긴 리보인데 무슨 리보?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RNA는 그냥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리보 핵산이고 DNA는 디옥시 리보 핵산이야. 이름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옥시는 산소 할 때 그 옥시고, 옥시크린 뭐 이런 거 있잖아. 옥시 산소 방울로 옷 허옇게 만드는 거 옥시크린이잖아. 옥시가 산소가 옥시즌이거든. 옥시즌. 그래서 옥시야. D는 떨어졌다, 뭐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리보가 붙은 핵산이라는 뜻이고, RNA는 DNA는 옥시가 떨어진 리보가 붙은 핵산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플레임을 한번 써본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그냥 산소 하나 차이야. 산소 하나 차이. 그러니까 그 분자적으로 봤을 때는 DNA의 기본형과 RNA의 기본형의 분자적으로 봤을 때는 산소 하나 차이라고. 산소 하나가 떨어진 리보가 붙은 핵산. 그냥 리보 핵산. 알겠지? 차근차근 해보자. DNA는 그 디옥시 리보 핵산들이 계속 끝도 없이 연결되다가 그게 이렇게 이중으로 붙어있는 애. 이걸 또 유식한 말로 이중 나선이라고 부르잖아.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붙어있는 애. 이중 나선. 더 멋있는 말로 이렇게도 부른다고. DNA는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이중 나선. 이 멋있지 않냐 이 말? 이 말은 그냥 멋있어. 멋있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이중 나선. 멋있어. RNA는 단일 사슬이야. 이렇게 단일돼 있어. 이게 방금 말한 얘는 이거 DNA에 들어가는 거지. DNA에 디옥시리보스. 얘는 RNA에 있는 리보스. 보면 여기에 있는 산소 하나가 떨어진 거야. 알겠지? 됐어. 자, 넘어가고요. 핵산에는 DNA와 RNA 두 종류가 있는데 두 핵산은 모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구성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지. 그런 것처럼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란 아이야. 됐지? 그럼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인산, 당, 염기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배열돼서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야.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낯선 이름들이 막 나와요. 뉴클레오타이드니 DNA니 RNA니 인산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처음에 그냥 들으면 모르는 거니까 아이고 전화 왔네. 아우 잠깐만. 갑자기 전화 왔어. 지금 막 천둥치고 장난 아니야. 한번 볼래? 야 지금 완전 무서워. 니네가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영상 찍다가 깜짝 놀랐어. 막 천둥치고. 빗소리 들어봐. 약간 이렇게 보니까 감옥 같다. 그치? 봤냐? 천둥 번개 친 거? 엄청나. 이거 나 좀 무서워. 퇴근하고 싶어. 좀 약간 퇴근하고 싶은데 마저 찍자.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그래.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새로운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짜증이 날 땐 방법은 하나야. 익숙해질 때까지, 입에 붙일 때까지 계속 말하는 거. 그러니 말해보자. 뉴클레오타이드. 나랑 같이 5번만 말해보자. 준비. 뉴클레오타이드. 멈추고 한 번 더 해봐. 입에 딱 붙여줘.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같이 한번 해보자. 5번만. 인산당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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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당염기. 됐어?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이구, 타블렛이 넘어졌어. 미안. 깜짝 놀랐네.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정신없지? 오늘 좀 정신이 없네. 인산당염기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이 부분이 바로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뭐 이런 식이야.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이런 식이라고. 이런 애들에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쫙 붙어서 하나의 가닥이 되고 이 가닥 두 개가 서로 결합하면서 DNA가 되는 거지.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염기가 1대1, 1대1로 결합되어 있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같이 좀 하자. 그래야 안 까먹어. 인산당염기 시작. 그래. DNA는 염기로 요런 애들을 가지는데 인산당염기 할 때 염기 바로 인산당염기 할 때 염기 그리고 DNA 이중 나선에서 요 안쪽을 차지하는 거 요 애들이 바로 염기야. 염기. 그 염기는 네 종류가 있어요. DNA의 경우는 네 종류야. A, T, G, C 아데닌, 티민, 타이민? 티민, 타이민 뭐 그냥 어차피 T-I로 시작하거든. 맘대로 읽어. 아데닌, 티민, 아데닌이 뭐냐? 아데닌인데 진짜. 아데닌. 미안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종류야. 미안해. 정신없지? RNA는 염기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실, 우라실. 뭐 유라실, 우라실 맘대로 읽어. 뭐가 달라? 뭐가 달라? 틀린 그림 찾기. DNA는 ATGC인데 RNA는 AUGC지. 즉 염기, 그러니까 DNA에는 티민이라고 있는 염기가 RNA에서는 유라실, 우라실이라는 염기로 바뀌어요. RNA는 티민을 가지지 않아. DNA는 유라실을 가지지 않지. 알겠지? 차이가 있다면 이런 식이야. DNA는 디옥시리보스, 얘는 그냥 리보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DNA는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얘는 이중나선, 얘는 단일사슬. 뭐 그렇다는 거지. 그래. DNA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마주보면서 회전하는 이중나선 구조야. 그렇다는 거지. 이거 좀 멋있는데 다시 한번 볼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그렇지. 멋있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중 나선의 DNA에서 한 가닥에 있는 성기는 서로 마주보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잘 봐봐. A에는 요런 모양이지. T는 요런 모양이야. G는 요런 모양이고 C는 요런 모양이야. 모양상 A는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라서 뾰족한 C랑 결합할 수가 없겠네. 그리고 A랑 G가 결합할 수 있겠어? 못 결합해. 그래서 구조상, 염기의 구조상 A는 T랑만 결합하고 G는 C랑만 결합해.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것 덕분에 이 염기의 배열이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어떤 기호이자 약속이 될 수 있었던 거야. A는 T랑만 결합하고 G는 C랑만 결합한다는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한 거야. 멋있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바로 상보결합이라고 말해요. 아데닌은 티민, A는 T랑만, 구아닌은 C, C는 C랑만 결합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렇다는 거지. 시간이 좀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만 메우면 우리 지방이가 서운하잖아. 지방이, 우리 귀여운 지방이가 서운해요. 네 몸 곳곳에 있는 지방이가 너무 서운하니까 지방도 한번 배워볼까? 지방은 간단하게 그럴 거야. 이런 형태. 요 글리세롤이라는 것에 지방산 세 가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보통 중성 지방인데, 보면 이런 식이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카본 체인이라는 건 탄소 사슬이라는 뜻이거든? 여기에 뭐 C가 계속 결합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쭉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끝에 있는, 요거 뭐야? 아까 배웠지? 아미노산에 있는 카복식이잖아. 요 카복식에 있는 OH 요 부분이랑, 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데, 요 글리세롤에 있는 요 H랑 결합해서 물로 떨어지면서 요 결합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얘가 바로 일반적인 중성 지방인 거지. 이거를 설명을 해봤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탄소사슬이 길어지면 소수성이 되거든.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상태가 돼. 그래서 얘 때문에 지방 자체가 물에 녹지 않게 되는 거거든. 얘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뭐 지방도 종류가 많잖아.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뭐 트랜스지방, 시스지방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럼 뭐 나중에 만나게 되면 얘기할까? 뭐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가볍게 들으면 참 재밌지 않았니? DNA, RNA 재밌었길 바라면서 고생했어. 안녕. 뭐야? 학교 등교 날짜가 확정됐더라? 니네 6월 3일? 그치. 그때 보자. 안녕.